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한국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 또 소득 양극화, 청년 실업 문제, 이 심각한 빈부격차 이런 문제들이 고질적인 한국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저출산이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물론 이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파생된 결과물이죠. 취직이 어렵고 취업이 하기 힘들고 취업을 해도 알바 같은 자리에 가는 청년들이 많고 또 빈익빈 부익부해서 고소득자는 늘어나는데 기본 시급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야말로 소득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 이런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그런 사회 병리학적인 문제나 사회 정책적인 문제에서 소득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결과물들이 모여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그런 심각한 사회 현상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결국은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취직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복합적인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때 2006년부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하고 있지만 이 결과가 신통찮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와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문제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무능한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지만, 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조차 하는 것이 않습니다. 지금 이 저출산이 작년 2020년 4분기 때는 0.75 학계 출산율, 역사적으로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말았지요. OECD 국가에서도 단연코 꼴찌일 뿐더러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경제 성장률도 당연히 낮아질 것이고요. 나라를 지킬 국방력도 약화되는 거고요. 한 가지 일본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실업률이 이제는 인구 부족으로 해서 개선되는 웃지 못할 총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앞서서 제 동영상에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여러 가지 자료를 올리면서 이 시청자들과 소통하고자 했는데요. 오늘 다시 제가 거듭 이야기하는 뜻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땅에는 한국인은 없어지고 전부 다 외국인들만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국민 여러분들과 시청자들 이런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이 소통하면서 고민해 보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에 다소 이렇게 성공한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이 서구의 프랑스나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쪽에서는 지금 저출산 학계 출산율이 2.4명까지 올라가고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적어도 2명 이상 낳는 그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이 사회적으로 보면 제도적으로도 많이 복지적인 혜택도 활발하게 강화되어 있고 또 출산을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토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 1977년 육아휴직제를 도입했다는 거죠. 여성에게는 3년 동안 보장하고 첫째 아이 출산 때는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고 2001년부터는 아버지 휴가 제도를 법제화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유럽 국가들 중에는 프랑스가 학계 출산율이 최상위권이다. 노르웨이, 스웨덴도 보면요, 프랑스하고 유사하게 이 제도가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주목할 어떤 제도는 보면 이 남성 육아휴직 제도라는 거죠. 그 스웨덴도 아이를 낳으면 그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아기를 키우고 그 여성 단절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이 스웨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대기업부터 경력 단절을 사회적으로 막는 그런 노사정이 모여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우리나라도 지금 2006년부터 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워서 재정적인 투입을 하고 있으면서 보니까 결혼을 한 사람들은 2002년도에는 1.4명인데 2014년도쯤에는 이 2명 이상 출산을 하게 되는 이런 통계 논문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좀 늦게 하면서 뭐 사회적으로 취직도 하고 또 자리 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 늦게 하는 많은 이런 풍조가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되어 버리는데 그래도 결혼한 배우자들은 아이를 2명 정도는 낳는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것은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결혼만 하게 되면 그래도 2명 정도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서울대학교 이철희 교수가 조사하고 분석한 논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결혼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 비혼, 이런 청년층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보금자리 이런 주택 문제도 있지만, 아기를 출산해서 그 이후에 육아를 할 때의 휴가 문제라든지 경력 단절 제도 이런 문제를 막는다든지, 또 남성이 같이 육아할 수 있는 그런 스웨덴이나 프랑스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또 남성도 휴가를 줘서 부부가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빨리 한국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하려 해도 뭐 먹고 살 어디에 뭔가 의탁할 어떤 집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결혼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거 말고도 뭐 경력 단절을 우려해서 결혼 안 하는 여성도 많을 것이고, 뭐 남성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비혼인 여성들이 결혼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이것을 우리가 빨리 시급하게 만들어서 이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빨리 가야 되겠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에서 일하려고 하면 뭐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외국인만 수입해가지고 기업체가 뭐 운영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 또 다다음 세대의 한국이 건강하게 이렇게 지속 가능한 사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는 거죠. 제가 굳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뜻은 뭐냐면, 한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만 이거 이상으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세대는 부모 세대를 그럭저럭 뭐 모시고 가는 세대가 되지만,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를 모실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 결국은 이 저출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요, 앞서서 서구의 문제나 또 기혼자, 또 비혼자 문제에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런 문제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을 정도의 그런 정치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정치권이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을 우리 국민들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의사당에서 맨날 그 육박전이나 하는 그런 게 정치가 아니고, 이런 정말 사회적인 복잡하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내는 게 정치라는 거죠.
우리 정치는 정치의 권력은 없고 그냥 뒤통수나 때리고 겉모술수나 하는 그런 거를 정치의 두 단에서 연상을 하고 있죠. 정치란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정치가 제대로 되려 그러면 정치가 바로 서면 이런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거죠. 오늘날 청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왔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성하고 연애도 하고 남성하고 연애도 하겠으며 뭐 경제적으로 뭔가 윤택해야만이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날 보면 이 정치가 말이죠. 제일 부패해가지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대온 데 없고 그저 권력 정투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도 변변해, 소득도 변변해, 알바 해가지고 어느 시간도 내가 아기 낳고 먹고 사나. 그럴 바에는 결혼 안 하고 아기 안 놓겠다는 거죠. 흑수저는 자기로 끝나겠다. 자기 당대로 끝나겠다. 대물림하지 않겠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요즘 청년이죠. 모든 청년이 다 그런지는 아시겠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정치의 원래의 본령대로 정치의 모습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결국은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가 이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안 되어 있다 이거죠. 그 TV를 보게 되면 매일같이 안전사고 일어나서 사망사고가 나옵니다. 또 나오는 뉴스들이 민망하게도 성폭력이 뭡니까? 강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너무나 일반화돼가지고 이제 덤덤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이 성폭력 사건을 사람을 막 그렇게 괴롭히면서 그거를 폭력으로 표시하는 거죠. 강간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런 거에 범죄에 뭔가 젖어 있다는 거죠. 학업폭력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강력범죄 그리고 이 사회 안전망이 부실해 가지고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살률 OECD 단연코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청년들이. 예전 60년대, 50년대 그 이전에 부모들이 농촌에서 그 정감 있게 살아온 세대하고 비록 가난했지만 그 세월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골치 아픈 세상 대물림하지 않는다. 기성세대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뭘 잘 알아서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한 사람이라도 공감의 폭을 넓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왜 아기를 안 낳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원인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청년들이 희망이 없는데, 청년일 때부터 기가 꺾여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그렇다면 나 애기 안 낳아. 이 사회에 대한 저주 아닌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하고요, 사회적으로 이 지도층에 있는 각 계층의, 각 단체의 이 상위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내일이 아니고 남일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자기 주변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새삼스럽게 저출산, 비혼 문제,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한국의 장래가 매우 불투명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고요. 정부에서도 외국인들 국적 쉽게 바꾸든 그런 데만 공모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출산 장려책을 내놓아야 된다. 앞에서 제가 서구의 여러 출산 성공 국가들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혼, 비혼 문제도 언급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이런 것은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매달려서 해결할 때만이 소득 불균등 문제, 양극화 문제도 해결할 뿐더러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소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만, 한국의 정치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다. 이게 신정치다. 육박견하고 삿대질하고 뒤통수 치고 건보술수가 하는 게 정치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 뜻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